어떤 사람들은 특이한 반려동물을 키우기도 하는데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브라에서부터 272kg의 사자에 이르기까지 Whoa, what? 이 세상에서 가장 극단적인 반려동물들을 만나보시죠. 그리고 보너스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도 준비했어요. 그러니 끝까지 채널을 고정해주세요. Yeah, boy. 킹 코브라. 아부 자린 후시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뱀을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켈란탄 출신의 소방관인 그에겐 코브라를 좋아하는 가족력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소방대에서 뱀 전문가가 된 이력 때문에 후신 또한 4.2m 길이의 킹 코브라와 기꺼이 친구가 되기로 했죠. 그는 이 위험한 코브라를 아이처럼 다뤄요. 그는 심지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야기를 들려주고 굿나잇 키스까지 해주죠. 하지만 그의 뱀들은 그를 깨물기도 해서 그를 2번이나 혼수 상태에 빠뜨리기도 했는데요. 킹, 칩, 칙딘이라는 3마리의 뱀들이 주범이죠. 그는 독이 심장에 퍼졌을 때에도 그는 절대로 자신의 뱀들을 탓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에게 그것은 뱀과 함께 살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것일 뿐이에요. 마다가스카르의 휘파람 바퀴벌레.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바퀴벌레가 정말 끔찍하게 무서운데요. 바퀴들은 심지어 핵 방사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바퀴벌레를 반려동물로 키운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용감하곤 한데요. 정말 피하고 싶은 벌레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매우 인기 있다고 해요. 마다가스카르 섬 출신인 이 별로 귀엽지 않은 바퀴들은 단 몇 달러로 여러분 문 앞까지 직접 배송받을 수 있다고 해요. 맞아요. 이 바퀴들은 우편 주문이 가능하며 가족에게 내용물을 말하지 않으면 되죠. 그리고 미국에 계시다면 로컬 팩토에서 그들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들은 다른 바퀴와 비슷해 보이지만 훨씬 더 큰데요. 무려 5에서 8cm 길이에요. 그런데 왜 휘파람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여러분이 그들을 만질 때 그 소리를 낸다고 해요. 이외에도 이 바퀴는 여러분이 원하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죠.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과연 키우고 싶으신가요? No! God, please, no! No! 악어 판초. 우연히 상처 입은 개를 구해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끈끈한 유대가 생기기도 하죠. 이야기는 아주 똑같아요. 하지만 이 치토라는 남성은 개 대신에 악어를 구했죠. 치토는 코스타리카의 파라스미나 강 근처에서 현지 농부의 총에 맞은 악어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치토는 악어를 간호하기로 결정했고 이름을 판초라고 지었으며 곧 종을 뛰어넘는 우정이 시작되어 수천 명의 관광객이 치토와 판초를 구경하고자 몰려왔어요. 두 사람은 매일 몇 시간씩 놀고 수영을 했고 판초는 치토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하곤 했어요. 휴가 중에 이들이 강가에서 노는 모습을 봤다면 아마 자신의 눈을 의심하셨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판초는 50살쯤에 세상을 떠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여했다고 해요. 그는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악어였기에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왜냐하면 악어는 뭐든 쉽게 잡아먹을 수 있는 위험한 포식자였기 때문이죠. 곰 스테판. 여기 멋진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대한 갈색 곰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조금은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아마 정말 진귀한 경험이라는 건 인정하시겠죠. 하지만 모스크바에 사는 부부인 스베틀라나와 유리 판텔렌코에게 그것이 일상이라고 해요. 부부는 이 곰이 생후 3개월 되었을 때 입양했으며 평생 동안 곰 스테판과 함께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고 있죠. 그는 하루에 거의 25kg을 먹는 대식가이며 러시아에서 연예인보다도 더 인기가 있다고 해요. 그의 일상생활에는 영화에 출연하거나 행사에 참여하고 인스타그램 사진을 위해 여러 포즈를 취하는 일들이 포함되죠. 물론
곰은 자연 서식지에서 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스테판은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테판은 사냥 반대 운동을 위한 광고 촬영에서 아름다운 모델들과 함께하기도 했죠. 스테판은 전혀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걸 보고 아무 야생곰에게나 사진을 찍으려고 다가가지 마세요. 그들은 아마 스테판처럼 친절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이에나. 에티오피아의 하라르시에서 아바스 유수프라는 남성은 하이에나를 일반 개처럼 행동하도록 키우는 법을 배웠어요. 이전에 코브라를 키운 사람과 마찬가지로 유수프는 아버지로부터 그런 기술을 배웠죠. 그는 하이에나맨으로 불리는데요. 왜냐하면 하이에나들이 그를 향해 몰려들기 때문이에요. 하이에나와 함께 노는 것은 아바스 유수프와 그의 가족뿐만이 아니에요. 하라르의 주민들은 이들에게 수년간 먹이를 주고 있다고 하죠. 전설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의 하이에나는 끊임없이 마을 사람들을 사냥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들이 하이에나를 길들이는 방법을 알아내자 유수프와 같은 이들은 하이에나와 특별한 유대를 형성하기 시작했죠. 그는 모든 하이에나에게 이름을 붙여줬으며 그들을 부를 때 특별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하이에나들을 부르기 위해 울부짖는 한 남성을 상상해보세요. 아바스 유수프와 하이에나들은 관광객들에게 유명해졌다고 해요. 휴가를 떠나시나요? 에티오피아로 여행을 가시면 그들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상어. 상어를 키우는 사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런 극단적인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숫자에다가 수백만 원을 더한다면 비슷할 거예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만이 그런 사치를 누린다고 하며 탱크 하나만으로도 15,000달러에서 100만 달러가 들 수 있다고 하네요. 집에 거대한 수족관이 있고 친구들을 데려와 키우는 상어를 보여준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마 정말 멋진 일이겠죠. 하지만 먹이를 주기 위해서 매달 수천 달러를 지출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세요. 하지만 물론 먹이를 주는 일은 멋진 경험일 거예요. 하지만 상어들은 사육 생활을 즐기지 않으며 일부 종은 끊임없이 수영을 해야 하거나 웬만한 가격의 탱크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상어를 키우려고 하신다면 수영장 정도의 탱크는 준비하셔야 할 거예요. 호랑이. 상어는 어려우실 것 같다면 그나마 익숙한 고양이과의 동물은 어떠신가요? 미국에선 호랑이를 입양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울 수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 7,000마리의 호랑이가 미국에서 키워지고 있다고 추정돼요. 세계 야생동물 기금에 따르면 그 숫자는 4,000마리에 조금 못 미치는 전 세계 야생 호랑이 수보다 많은 숫자이죠. 호랑이가 수년에 걸쳐 점점 더 인기를 얻게 된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극단적인 반려동물을 원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홍보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려고 하죠. 미국에선 호랑이를 반려동물로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주가 14개 뿐이므로 서류 작업을 하지 않고도 호랑이를 손에 넣는 것이 매우 쉽다고 해요. 하지만 호랑이는 고양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 명심하세요. 주인은 울타리와 함께 그들이 뛰어놀 수 있는 큰 땅과 그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많은 식사를 제공해야만 해요. 표범. 요즘은 큰 고양이가 반려동물로 꽤 인기가 있는 모양인데요. 호랑이가 여러분 스타일이 아니라면 표범은 어떤가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장패위에이는 2008년 봄에 양을 치다가 새끼 고양이 2마리를 발견했어요. 이 새끼 고양이들이 자라면서 일반 야생 고양이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크기로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것들을 조사한 후 그는 그의 고양이들이 사실은 한 쌍의 매우 희귀한 눈표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중국에서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지만 장패위에이는 이미 애착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을 키우기로 결심했죠. 눈표범은 생존을 위해 하루에 5kg 이상의 고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돌보는 것은 쉽지 않아요. 페이웨이는 불행히도 그의 양들 중 일부를 먹이로 줘야 했죠.
아시아 곰. 이것은 조금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2016년 중국 남서부 출신의 순윈이라는 젊은 여성은 자신이 개를 구했다고 믿었어요. 그녀는 티베탄 마스티프처럼 보이는 개를 집으로 데려오기로 결심했죠. 그녀는 개가 매일 국수 2통을 간식으로 먹는 것에 의아했지만 면을 특별히 좋아하는 평범한 강아지라고 생각했죠. 반려동물을 키운 지 2년 후 그녀는 이상한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개는 몸무게가 113kg이 넘은 것이었죠. 확인차 그녀는 전문가들에게 연락했고 그녀의 반려동물이 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게다가 그것은 멸종위기에 처한 아시아 곰이었죠. 순위는 곰에 대해 공포증이 있다는 것으로 밝혀져 그 사실을 알게 되자 키우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어요. 이 곰은 윈난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옮겨졌는데 그곳에서 꽤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해요. 면 섭취를 끄는 것이 그에게는 어쩌면 잘된 일일지도 모르죠. 사자. 곰도 나왔고 호랑이도 나왔고 이제 뭐가 나올까요? 맞아요, 사자가 남았네요. 러시아 사라토프시의 애기 슈에로엔 친구로부터 사자를 선물 받게 되었어요. 그는 사자의 이름을 마야로 짓고 집에 오기 전에 1.5인치의 거대한 발톱을 다듬는 듯 몇 가지 예방 조치를 취했죠. 하지만 이것으로는 사자의 활동량을 감당하기 힘들며 인간은 그것에 비할 바가 못 돼요. 애기슈의 15살 조카 디닐은 마야가 그를 덮쳤을 때 그 사실을 깨달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디닐은 조금 다쳤지만 괜찮다고 하네요. 애기슈는 마야가 어느 날 디닐이 오는 것을 봤을 때 조금 흥분해 보였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의외로 마야는 다른 2 강아지와 함께 다른 동물들에게 친근하다고 해요. 애기슈는 자신의 트럭 뒤에서 마야가 다른 동물들과 노는 장면을 SNS에 올리기도 했죠.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애기슈와 같은 침대에서 잔다고 해요. 특히 그게 127kg의 사자라면 정말 상상하기가 힘드네요. 이제 보너스 주제를 다룰 시간이에요. 강아지 97마리. 101마리 달마시안에 대해 들어보셨겠지만 강아지 97마리를 기르는 한 여성의 이야기는 참 흥미로운데요. 바하마 출신의 첼라 필립스는 2019년 치명적인 허리케인 도리안 때문에 갈 곳을 잃은 강아지들과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들을 모아 97마리의 강아지를 반려동물로 맞이했어요. 그녀의 집이 침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잃어버린 강아지들을 모두 돌보기 위해 집으로 데려갔죠. 그리고 이 강아지들은 그녀가 그들을 도우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모두 이상하리만큼 순종했고 감히 그녀의 침대에 뛰어들지도 않았다고 해요. 매우 동정심이 많았던 첼라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슬퍼했어요. 허리케인 이후 섬에 6만 5천 마리가 넘는 유기견이 생겼기 때문에 97마리를 키우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물론 그녀가 더 많이 데려오기를 원했다고 해서 97마리가 적은 숫자라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오직 그녀의 오빠만이 돌보는 일을 돕고 있었고 그녀는 먹이에만 주당 $1,000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죠. 하지만 강아지들에겐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뭔가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해시태그 WeWantMore와 함께 댓글을 남기고 구독과 함께 알림을 켜서 저희의 새 동영상을 만나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